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캐파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작은 양이었지만 LA 일대에 비가 내렸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고 있는 폭염 속에는 반가운 비였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70년을 제위한 영국 최장수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아들인 찰스 3세가 즉각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LA시가 내년 1월부터 신축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어서 한인 요식업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인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인 남성이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운타운 보석상에 또다시 떼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직원들의 저항으로 보석은 훔치지 못했습니다. EDD가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드디어 EDD는 연방정부로부터 910만 달러의 기금을 받아 전화 서비스 언어에 한국어 등 3개 언어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여행 중이던 미국 여성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9월 8일 목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별세 소식입니다. 아들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간 재위한 최장수 군주로 현대사의 골곡을 모두 지켜봤지만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 군주로 존경받아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위기간 70전으로 영국 최장 집권 군자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찰스 3세로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현재 시간 8일 여왕이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로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왕은 지난해 4월에 70여 년 헬로한 남편 필립 공을 떠나보낸 뒤 급격히 쇠약해졌으며 10월에는 하룻 입원을 하고 올해 초에는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왕실은 찰스 왕세자가 국왕 자리를 자동 승계해 찰스 3세로서 즉위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3세는 이미 공식적인 영국의 국왕이지만 관례에 따라 대광식은 몇 개월 뒤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여왕의 서거에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왕 선거에 각국 전 현직 정상과 프란치스코트 교황 등 주요 인사들이 애도를 쏟아냈습니다. 여왕은 영연방의 국가를 순방 중이던 1952년 2월 6일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25살 젊은 나이에 케냐에서 왕위에 오른 뒤 70년 216일간 재위했습니다. 영국 최장 재위 군주로 프랑스 루이 14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기간 왕위를 지켰습니다. 여왕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의 단결을 끊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역할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21세의 한 약속을 지켜 평생 헌신하고 개인적 감정을 뒤로하는 모습으로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프니 샤니박이었습니다. 네, 폭염 속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하캘리포니아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K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은 허리케인 K의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에 지친 남가주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바하캘리포니아에 머물고 있는 허리케인 K가 북상해 이번 주말 남가주와 애리조나 일대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허리케인 K는 현재 시속 10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채 북상 중이며 시속 15마일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어 남가주는 금요일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K로 인해 로스카보스 지역에서는 대피령이 내려져 관광객들은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토요일에는 남가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이는 비는 최소 1인치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폭염을 진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LA시 의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어서 가스그릴 사용이 필연적인 한인 요식업계의 걱정이 큽니다. 오늘 한인타운에서는 LA시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 한인 업계와 한인 사회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인 회장으로서 시 정부 측에서 식당에서 가스그릴 사용이 금지될 경우 한식의 특성상 한인 식당들은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 타격으로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한인 식당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한인 사회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인 상공회의소와 한인 요식업 협회 측도 시정부가 급격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요식업계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치 오페로 시 의원은 신축 건물에 대한 가스 사용 금지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페로 시 의원은 가스 사용 금지와 관련해 지난 5월 시의회 산하에너지 환경정의 소위원회가 신축 건물 가스 사용 금지 권고 모션을 통과시킨 것이며 가스 사용 금지를 시행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페로 시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한인 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충분히 검토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시의원들과 만나서 알게 된 것은 지난 5월 시의회가 신축 건물에 가스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통과된 것은 가스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모션이었으며 실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오디넌스 즉 조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너지 환경정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일종의 권고안으로 이 권고안에 따라 현재 LA시 건물안전국이 180일 동안 신축 건물의 가스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 경찰은 지난 6일 피나클 뱅크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용의자로 37세 에반석 앤슬리 하딕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딕스는 한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딕스는 지난 6일 오전 10시경 찰스턴시 239 폴리 로드에 위치한 피나클 뱅크에 들어가 은행 직원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메모를 전달한 직후 하딕스는 은행에서 액수가 알려지지 않은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은행 강도 사건 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은 K9 수색 건을 동원해 은행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다 이날 밤 11시 30분경 하딕스의 차량을 발견했고 이후 하딕스도 체포했습니다. 하딕스는 찰스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하딕스가 이날 은행에 들어가 실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일 의도가 있었는지 당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다운타운 보석상에서 또다시 떼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장 직원들의 의자와 거울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보석을 훔치지 못한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10분쯤 다운타운 사우스힐 스트리트의 한 보석상에 6명의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강도들은 보석이 전시된 진열장을 망치로 내려치며 부수려고 시도했지만 매장에 있던 직원들은 의자, 거울 등의 집기를 던지며 격렬하게 맞서 결국은 보석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경비원이 도주하는 강도들을 쫓아가 총을 겨냈지만 매장 밖에 세워있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도미수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EDD가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는 소식은 캐플런 뉴스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어 서비스 중 가장 한인들에게 필요한 전화 서비스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EDD가 한국어를 전화 서비스 언어 중 하나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DD는 연방노동부로부터 소수계 대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금 91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혀 한국어, 아르메니안, 타갈록 등 3개 언어를 전화 서비스 언어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EDD 전화 서비스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LA 한인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한국어를 랭귀지 라인 서비스 5개 중 하나로 추가해달라고 간절히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드디어 이게 현실화가 돼서 오늘 이 뉴스 릴리스를 보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지금 아직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EDD가 끊기고 앞으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EDD 통해서 UI를 또 받게 되실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EDD다 전화해서 한국어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은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하마에서 크루즈 관광을 즐기던 미국 여성이 상어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지역 여행사의 스노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하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미국인 유람선 승객이 상어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출신 58살 여성이 지난 6일 바하마 나사우 근처 그린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황소 상어에게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 중이었습니다. 바하마 경찰과 가족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나사우에서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을 때 지역 여행사의 스노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상어가 그녀를 공격하는 것을 알아챈 가족과 여행사 직원들이 그녀를 물에서 황급히 꺼냈지만 이미 상어의 공격으로 팔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여성이 상어 공격을 받아 숨진 장소로부터 약 0.8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상어가 이유 없이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73건으로 보고됐으며 그중 9건은 사망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모기지 금리가 다시 치솟고 있어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미국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오늘 이번 주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5.89%로 전주의 5.66%에서 0.2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금리가 2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이며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거의 1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 6월에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진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의 재급등은 연준이 예상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지만 파월 의장 등 연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임을 시사해 금리가 다시 급등세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금리 재상승은 이미 식기 시작한 미국 주택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은 금리에 민감한 자산이어서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LAC가 오징어 게임의 날을 제정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내일 기념식에 이정재 배우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저도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디즈니 플러스의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배우 반열에 오른 이정재가 스타워즈 시리즈 The Acolyte 주인공에 캐스팅됐습니다. 8일 할리우드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이정재는 조만간 디즈니 플러스 제작한 들어가는 이번 작품에 출연해 흑인 배우 조디 터너, 스미스 아만들라 스탠버그와 함께 주연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정재의 캐스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할리우드 여러 소식통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매체들이 밝혔습니다.
이정재가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 어클라이트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는 비밀로 유지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클라이트는 2019년 넷플릭스의 러시안 dol을 공동 제작한 레슬링 헤드글랜드 감독이 작가와 총괄 프로듀스 등도 맡게 됩니다. UPI 통신의 이정재로서는 스타워즈 캐스팅의 할리우드 진출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정재는 과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고 언급했었지만 이번 작품은 그의 첫 번째 왕전한 영어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플러니 실백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9월 8일 목요일 캡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